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썸네일 문구만 보고 좀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에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거나 실패가 확정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평소 대비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지난 과거에 또 중국 쪽에서 발간됐던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실제로 지금 비슷한 사례에서 비슷한 약품 혹은 캄렐리주맙의 다른 복합제 있죠? 더블아이 쪽으로 아파티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중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좀 보여줬었던 약품인데 근데 이제 그게 미국에서 FDA에서는 좌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지금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하고 똑같습니다. 약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제조나 품질 관리 CMC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더블아이 같은 경우에는 24년 5월 정도에 요때쯤에 수저우 공장의 미생물 제어 데이터 무결성 문제 때문에 이때 한번 CRL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불발됐었고요. 2차로는 25년 이제 올해 3월경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시스템이 미국 전자기록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효능은 충분한데 생산 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어버리면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더블아이랑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맙하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캄렐리주맙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일단 잡고 캄렐리주맙이 어쨌든 항서제약 거잖아요. 요거를 메인으로 잡고 아파티닙하고의 병용 요렇게 병용은 더블아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이것도 간암 쪽이긴 해요. 간암 치료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구성하는 약물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HLB가 개발한 리보세라닙 요거랑 같이 병용을 했을 때는 이제 요거랑 병용을 한 거 요거는 또 다른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구성이 좀 달라요. 더블아이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리보세라닙하고의 병용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피에 성장인자 수용체 저해제예요. 그래서 약간 좀 성분이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메인은 캄렐리주맙이고 캄렐리주맙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티닙은 이미 승인이 난 상태이긴 한데 근데 이 더블아이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당연히 승인이 났지만 이것도 지금 같은 문제로 미국 FDA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사유도 또 CMC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항서제약, 캄렐리주맙, CMC 이런 공통점을 또 갖고 있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FDA 승인에 대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3월 달에 내용을 받았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화 시스템의 이 FDA 전자기록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거 요게 일단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까지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도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리보와 캄렐리주맙 요것도 통과가 될 수밖에 없고 전문 인력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세팅하고 있다. 항서제약이 그렇게 준비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항서제약이 수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 라인을 싹 다 개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외 공장 아일랜드 코크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싹 다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약을 잘 만든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건데 연구를 잘했다 R&D 잘했다 혁신이다 데이터도 너무나 중요한 거긴 한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 제약사가 글로벌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그 시험대에도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생물보안법하고도 연관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물보안법의 직접적인 타격이다 이게 아니라 생물보안법을 어떤 이제 법규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도가 이제 캄렐리주맙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게 좋게 보면은 이 약품 자체가 혁신이어가지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어쨌든 다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만 보면은 너무나 좋은 내용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 쪽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서양까지 먹힌다. 특히 미국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판매가 가능하고 효능이 입증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서양인들의 특화된 어떤 그런 인체의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어떤 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낼 때 이게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좀 크게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CDMO 같은 거 위탁 생산 개발 등등을 다 맡기다가 거의 많이 좀 잘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보고 있고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런 특성상 이런 것들을 무기로 만들어내면은 이제 쟤네들을 좀 다 잡아낼 수 있다 등등 이렇게 하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런 거를 무기 삼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제조 원가나 단가 모든 게 비싸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권역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가가 절감되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제 그러면서 임상을 맡기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의 그 특성이 있겠죠. 인체의 어떤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취약점까지도 인지하면서 또 바이러스가 돌거나 했을 때 중국이나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뭐 그런 어떤 백신이나 약물들을 또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중국 입장에서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물보안법,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의약품 쪽에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게 엮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아니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맙 데이터 좋다며, 그렇게 좋다며 왜 승인을 안 내줘? 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뒷배경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항서제약의 더블아이 같은 경우에도 25년 3월 달에 CRL을 한 번 더 받았던 거고, 그럼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항서제약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생산 라인을 싹 다 개편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생산할 거면 미국이 들어와서 해라, 이걸 원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개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HLB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CRL을 또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염두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무조건 안 좋냐, 뭐 그걸 떠나서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계속 도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 중이다라고 겉으로는 비춰지지만 도전인 건 알겠는데 주가는 계속 곤두박질 치니까 이게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차트적으로도 잠깐만 좀 풀이를 해드리면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HLB는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차트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악성 매물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항이 강한 상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상승 추세로 단기적으로라도 짧게라도 상승 파동을 탈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못 돼요. 근데 언제든지 이슈가 나와서 급등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은 급등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차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재료만 붙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재료가 정말 쉽게 붙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너무나 큰 단점이긴 한데, 재료가 언제 나올 거다라는 거는 제가 맞출 수가 없지만 뭐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한번 다시 시세를 상승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25일 정도, 한 달 남짓 조금 시간이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라도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을 해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재료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재료가 안 나오더라도 대략적으로 3, 4주 정도면 단기적으로 새로운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방향 자체를 좀 상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5만 원대까지는 조금 회복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간중간에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시장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대주주 양도세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세제 개편안 관련된 요것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확률이 뭐 98%까지 갔다가 1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8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것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요게 일단은 지금 확률이 또 다시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제약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에게도 단기적으로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루 건너 하루 굉장히 시장 변동성이 크고 전망치도 많이 달라지고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HLB가 보통 평소 같았으면 외부적인 영향을 잘 반영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개별 이슈만 보고 들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요즘에 외부적인 영향을 싹 다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은 정상인데 하필 좋을 때 아니라 나쁠 때 반영하고 있다라는 게 함정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아니 약물 좋다며 너무 여기에만 여러분들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약물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엄밀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HLB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HLB의 문제였으면은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HLB에 뭐 전화라도 해보든 찾아가보든 뭐라도 해서 할 텐데, HLB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항서제약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항서제약이 실제로 본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해결을 했지만 이게 또 외부적인 문제로 놓고 봤을 때는 정치, 외교, 안보까지 다 싹 다 들어가서 반영이 돼 있다. 근데 그 중국의 정치, 외교, 안보라는 문제가 또 HLB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같이 염두를 하면서 승인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미처 환장하는 거죠. 우리 이제 HLB를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요게 환장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기사 뜨는 거 보면 여러분들 뭐 제대로 올라오는 기사도 없어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의미 부여할 필요도 솔직히 말하면 없고, 지금은 뭐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최악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최악은 지나가고 있고, 좀 잠잠하게 그래도 4만 원 언저리에서 하다못해 진짜 아무 내용이 없을 때 한 달 정도라도 이대로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 상태를 좀 펼쳐내고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최근 시장이 조금 어수선하죠, 여러분들. 정신이 없으실 텐데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조금 짚어드리고 여러분들 마무리해 볼게요. 어차피 또 시장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다 안 좋습니다. 월, 화, 수 오늘 목요일까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770선은 좀 지켜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만. 정부의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만 빠진 거고, 어제도 정책에 대한 영향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은 조금 완화되는 듯한 스탠스 대신에 AI 거품론 때문에 장 초반에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다 말아 올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당장에 막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거나 뭐 그런 상황과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조금 급격하게 끄집어 내리면서, 그러니까 규모 있게 매도가 좀 나왔던 게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이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전 정부에서 이제 계약한 사항들이 이게 맞느냐, 이거 노예 아니냐, 이거 다 삥 뜯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또 일부 해프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미국 쪽으로 원전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다시 조금 반등을 빠르게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밸류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이슈만 보고서 혹은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 조선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저희는 HD 현대중공업을 들고 있긴 한데, 현대중공업이 뭐 기본적인 선박부터 군함, MRO, 엔진 사업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프리미엄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저희도 한 13만 원 정도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아직 한 주도 팔고 있지 않죠. 그래서 13만 원이면 이 정도 시세인데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100% 200% 이상의 수익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근데 매도는 좀 할 것 같아요. 이러면 이번 주, 좀 늦어도 다음 주 정도 그렇게 매도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되게 겸손한 자세로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인물 진짜 멋있다. 그리고 저도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신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로운데, 직접 만나뵐 수는 없지만 아무튼 또 이재명 대통령도 국내에 SMR 기업들이 많다고 회답을 또 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 흐름을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정 가격이나 특정 추세를 무너뜨렸을 때는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원전 이제 앞으로는 물려 계시면 조금 고랍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비중을 좀 많이 담을 수 있고, 또 업사이드가 크면서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 시장에서 메리트가 크고, 또 본업을 잘하고 있는 이렇게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종 1순위가 바로 바이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최근에 변동성은 좀 크지만 알테오젠 개별 이슈가 좀 있긴 하고,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올릭스도 주가 나쁘지 않고, 펩트론도 변동성 괜찮고요. 그래서 바이오들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짧게 볼 그런 섹터 절대 아닙니다. HLB는 뭐 사실 개별 이슈 때문에 좀 다르게 보셔야 되긴 하지만 처참하긴 하네요. 뭐 다른 섹터도 좀 더 담긴 담아야 되지만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바이오는 무조건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스테이블 하면은 서클 인터넷을 많이 보시잖아요. 서클 인터넷의 최고 경영진이 오늘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흘 동안 한국에 좀 머무를 건데, 뭐 스테이블 관련된 이슈는 아직 그렇게 임팩트 있게 뭔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재료는 나오겠죠.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핑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는 조금 부진하기는 한데요. 이쪽으로 뭔가 내용이 나오기는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신규 호재가 좀 등장할 것을 기대를 좀 해보자. 그리고 엔터주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브도 몸집은 좀 크지만 직전 고점 넘어서 조금 돌파하려고 폼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도 한번 따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요거는 이제 빠른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느긋하게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적합한 그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약세장일 때는 우리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타 관점에서 하이브는 조금 애매하긴 해가지고 그냥 스윙으로 추천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단타 관점으로는 그냥 종목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 마이너스 1% 정도 손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자를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 제가 사고 파는 거를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 관점으로는 여러분들 김 대표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뭐 매매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참고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계좌까지 공개를 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뭐 누구한테는 이 수익도 좀 와 부럽다 할 수 있는 수익이지만, 누구한테는 뭐 이거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한데, 근데 좀 최대한 좀 정성스럽게 매매를 좀 잘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타 관점으로 최근에 이렇게 드렸던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백발백중인데, 물론 모든 종목을 100% 다 수익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절을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일단 현재는 잘 내고 있고, 오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제가 사고 팔고 하는 것들 그대로 다 공유를 받으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교육 자료 같은 것도 제가 뭐 뿌려
뿌려드리고 싶으면 뿌려드릴 수 있는 거고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한번 다 보내드려 볼게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눌러보시면 데일리 모닝픽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신청하시면 돼요. 요거 눌러주시면 제가 사고 파는 것들 매매 내역을 좀 보내드릴 거고, 오늘 원래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장이 좀 별로여서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뭐 이렇게 문자를 귀찮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사고 파는 내역, 지금 여기 화면 우측에 딱 보이시잖아요. 요거 드리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장은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반등과 또 좋은 장을 통해서 열심히 또 매매 많이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급등주들 수익 한번 싹 내드리고, 또 하락장일 때는 리스크 방어해드리고 그렇게 다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수익이 대단하다면 대단할 수 있는데 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기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요 정도의 수익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신다면은 이 정도는 제가 도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셔도 되고 공부도 해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